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해 올해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 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소득 요건 또한 소득 기준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발표해 미래 세종처럼 신도시에 나타나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수요 분석을 통해 필요한 만큼 상가를 공급하고 복합용지의 용도를 바꿔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를 현재 받고 분양을 앞둔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시거나 부동산 관련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신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선 강의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는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확대 도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민간택지, 그동안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제 민간 건설업체들이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금액 조절, 특히 이제 분양가를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테고요. 또는 건설사의 또 수익이 또 아무래도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공급량이 상당히 줄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급이 줄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또다시 가격이 오른 형태를 계속 반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과거부터 한번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수정됐다, 폐지됐다, 다시 재도입됐다, 폐지를 반복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 정책과 더불어서 공급량 또는 현재 가격 조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강제하는 거겠죠. 그래서 1983년도에 85평방미터 초과 민영 아파트가 3.3평방미터당 평당이죠. 분양가 상한선이 13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 말까지 이 가격이 유지가 되다가 80년대 중반 주택 공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보통 이제 그 후속으로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물량은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 계속 부족 현상을 겪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 상승 대비 건설사들의 수익률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택 공급 현상은 더욱더 심화가 됐고 주택 건설을 안 하겠죠. 지금처럼 말입니다. 지금처럼 건설 경기나 건설 관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하락을 하는 이유도 현재 내 자본을 투입을 해서 현재 주택 건설을 해놔도 어떤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들 여러 가지가 또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주택 건설을 기피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나 매매가 기존에 있는 주택들
기존에 있는 주택들로 수요자가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와 매매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지역, 특히 어느 지역이나 좀 달라지겠지만 강남 아파트는 1, 2년 만에 집값이 2배 정도 된 경우가 이 당시에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태 정부는 1980년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를 다시 시작을 해서 현재 집값을 잡으려 하다 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와 연동하는 원가 연동제를 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98년도 외환위기가 오면서 분양가 규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라는 정책은 종합 세트로 나온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랬을 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재도입을 했죠. 그래서 현재 경제가 외환위기를 회복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다시 분양가 재규제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 도입한 후에 3년간 연평균 주택 공급량이 30%나 줄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급량이 줄게 되니 당연히 그 대기 수요자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주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미분양 아파트도 속출했던 시점입니다. 당연히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을 폭등할 수 있고 또 내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으니 현금에 있는 현금 부자들은 굉장히 더욱더 투자 수요자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시기고요. 보통 4, 5년 뒤에 집값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 정부가 끝난 후 다음 정부에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놨다라고 하는 어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40년간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성공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어떤 식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고 현재 이 적용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부작용을 또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는 이유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8년도 11월 달부터는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다가 6월 달 올해 6월부터 보합, 그 다음에 7월 첫째 부터 34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0.02부터 0.2%까지 올라간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인근 기존 주택단지까지 확대가 되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8월 첫째 주까지 0.02%가 현재 오른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이.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0.05, 첫째 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남 지역이 더욱더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강북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강남이 먼저 선도하면 나머지 지역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계속 띄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과거부터 계속 이랬던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라는 거는 가격을 억누르고 수요를 억제를 해서 억제 정책을 써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배열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공급량을 줄이는 현재 그런 정책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잠복기라고 말씀드렸죠. 후퇴기가 아닌 잠복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 상승 여력은 더욱더 충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가격이 올라가는 폭은 만만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4, 5년 후에는 가격이 많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어차피 투자라는 얘기는 4, 5년 후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는 정량 요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행에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를 넘거나 직전 12개월의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를 초과한다거나 분양가격과 청약 경쟁률, 거래 물량 이것도 주택 가격을 따져서 A, B, C, D로 나눴을 때 이거 합산된 부분이 정말로 우려될 수준이다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개선된 내용은 현행은 직전 3개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개선된 부분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현재 높다는 얘기는 그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겠죠. 기준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아졌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높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까지 포함됐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무조건 들어가겠죠, 당연히. 지정된 지역에 직전 12개월 평균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네 가지 여건을 합쳐졌을 때 정말로 많이 올랐구나. 더 이상 이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했을 때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라도 로또 주택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를 전매 제한을 더욱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보통 투기 과일지구와 그 외 지역을 따졌을 때 3년부터 4년 정도까지는 내가 전매를 못하는 전매 제한 기간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개선된 내용은 5년부터 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이 인건시세의 거의 100%, 인건시세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분양을 한다면 5년 정도 또는 현재 실제적으로 공공택지도 마찬가지겠죠. 80% 미만이다 한다면 10년,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10년, 그래서 민간택지도 5년부터 10년까지로 이번에 개정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양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낮게 되면 조금 더 보유기간을 더 길게 잡아주고 또 현재 시세가 맞다 한다면은 그래도 기간을 짧게 잡아주는 5년부터 10년까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외 같은 경우는 현재 상속이라 배우자 증여 같은 경우는 예외고요. 전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요. 전체적으로 현재 불법 전매를 할 경우에 3년의 징역이나 아니면 이익의 세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 실제적으로 어떤 시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을 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현재는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이게 신청한 단지 일반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아닌 일반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지정 효력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개선된 내용은 현재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한 신청한 단지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기간이 더 늘어난 겁니다. 관리 처분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이제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재 분양가를 현재 규정을 하고 분양가를 책정했던 단지 같은 경우는 혼선이 오기 때문에 다시 재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물량 공급을 늦추거나 후분양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후분양도 포함이 된다 보셔야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절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참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어느 정도는 길을 열어두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정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은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은 현재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30만 원 공급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죠. 현재 서울에 4만 원 정도가 공급이 될 거고요. 기조성된 택지 안에 용적률 건폐를 늘려주면서 상업지와 준주거지의 용적률 상향이나 상향분 5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허가 상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서울시 역세권 범위를 확대해서 대중교통 중심역 모든 역에 포함시키고 그 안에 임대주택을 또 활용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공급 강소로 인해서 향후 주택 가격은 미미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재 관점입니다. 30만 호가 과연 현재 이번 정부 안에 공급이 되는 건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정부에서 이어받아야 될 이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자, 시세 차익과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방침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영진 소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바로 강남구 삼성동의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9호선 삼성중앙역과는 걸어서 2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6.51제곱미터에 건물 면적은 6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4월에 이미 준공이 됐고요. 방 3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복층 구조로 총 12층 중에 저희 3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5억 5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4억 2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9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3억 8천5백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천만 원, 월세 시 1억 4천5백만 원 예상되네요. 오늘은 복합 문화시설 밀집 지역인 강남구 삼성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단 2분 거리라고 하니까요. 오피스텔 바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9호선 삼성중앙역 도보 약 2분 거리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그 대로는 6차선 35m 도로에 바로 물려있는 신축이 완공이 된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실질적으로 12층 건물입니다. 12층 건물에 현재 지하 기계식 주차장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차량도 큰 차들도 들어갈 수 있을 조건으로 주차장 시설이 완비가 돼 있습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부터 기본적으로 오븐 시설부터 복층식 구조까지 2층에는 방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방이 하나, 그리고 1층에 거실과 주방, 욕실이 같이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1층에 현재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오븐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풀옵션 구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현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젊은 임차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위치로 보시더라도 국제로 복합지구 올 하반기부터 착공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현대 GB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또 영동도로 통합개발까지 같이 맞물려 진행됩니다. 거기에 9호선 라인에 현재 봉은사역 다음역, 삼성중앙역이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2분 정도 거리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코앞이 코엑스, 현대자동차,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는 엄격히 따지면 범위는 현재 이 선정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구성상 이 지역이 상업지나 현재 업무지구로 많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유통시설, 판매시설, 이런 시설들, 공연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외부 유동인구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다. 현재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전철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그 주변 상황을 보시더라도 학군 시설들 좋습니다. 강남 지역이 워낙 학군 수요가 좋죠. 학군 시설 자체, 학교 어떤 교육 시설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8학군이라고 하는 이유도 지금까지도 계속 앞으로 이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교육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강남에 현재 교육과 관련된 또 수요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경기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또 진성고부터 해서 강남교육지원청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학군까지도 현재 이 주변에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 공간들 개발된 현재 코엑스 지하 상가들이 있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봤을 때 현대 백화점의 면세점까지 또 공항터미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통여건부터 유통시설들이 같이 있고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보셔야 되고요. 국제로 복합지구는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범위는 선정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바로 이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지상과 지하 구간이 약 100만 평 정도 되고요. 영동도로 통합개발 같은 경우도 또 현재 탄천과 같이 어우러지고 한강 정비 사업까지 같이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시설들, 구조, 연결되는 또 직장인들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지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층수는 롯데보다 낮지만 현재 구조물 자체 같은 경우는 구조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115층의 건물의 그룹 통합 사업이고요. 그 외에는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판매시설,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런 유통, 또 판매, 또 공연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주변이 다른 시설로 인한 유동인구, 직장인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거의 공용 창출이 8만 명에서 향후에는 100만 명까지 보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하공간 개발한 영동대로 통합개발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과 C 노선은 확정이 됐죠. 공영 구간도 있죠. GTX, KTX와 같이 공영되는 구간. SRT도 또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 그거는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니고요. 위례 신사선 급행철도부터 남북 급행철도까지 총 6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하 구간이 현재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고 실제적으로 6층까지 개발이 되면서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상권도 커져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지하 공간 같은 경우도 지하 도시를 만들다 정도로 되기 때문에 하루에 이용객이 56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들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가격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실제적으로 VAT는 별도다 보셔야 되고요. 전세 시 4억 2천만 원도 예상이 됩니다. 월세 2천만 원에 월 190만 원이 현재 임대 중이기 때문에 매입 후에 바로 임대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8,500만 원, 실투자 금액 1억 3천만 원 전세 시에 월세 시 1억 4,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이 워낙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보셔야 되고요. 9호선 삼성중앙역 도보 약 2분 거리에 대지 6.51제곱미터, 건물이 64.00제곱미터, 약 한 17평 정도 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층에 방 2개, 방 하나, 방 3룸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미 4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3개, 거실, 방, 욕실의 복층식 구조. 거기에 12층 중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 업무, 인프라 워낙 좋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은 투자 1번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임대 시세와 배후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끊이지 않고 이 임대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또 현재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조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수가 얼마 안 되는 집에서는 본인은 투자할 수 있는 또 여건이나 아니면 본인 실거주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에 GTX 노선에 후광 효과까지 기대되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만나보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었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정보인데요. 9호선 언주역에선 걸어서 3분이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대지 면적은 19.42제곱미터에 건물 면적은 37.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2개와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총 6층 중에 2층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2억 6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2억 3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9천5백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은 소장님께서 검증 가능한 부동산 정보로만 들고 와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인 가구 밀집 지역이죠. 강남구 논현동에 올 상반기에 지어진 투룸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네, 9호선 전철 삼성중앙역에서 전철역으로 두 정거장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언주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언주역이 논현동, 행정구의 논현동이고요. 초역세권입니다. 전철역에서 걸어서 도보 3분 정도 거리, 이미 신축이 완료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6층 건물에 현재 1층에 필로티 주차장부터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부터 자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를 마감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임차 수요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기본적인 구성에 현재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죠. 천정형 에어컨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들이 더욱더 선호한다 보셔야 되고요. 위치를 보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국제로 복합지구가 바로 9호선 라인과 2호선 라인에 겹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9호선 라인의 삼성중앙역 바로 왼쪽 편으로 두 정거장만 오게 되면 언주역 있죠. 행정구역 논현동, 그 위로는 현재 오른쪽 청담동 동호대교 라인이 압구정동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언주역과 도보 3분 거리에 사실 아래쪽으로 봤을 때 역삼역, 2호선 테헤란로죠. 테헤란로 연결되고요.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이 주변이 앞으로도 또 현재 그 교통 수요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 반포 IC 주변으로 또 앞으로도 개발 효과가 있죠. 이 주변에 경부고속도로 지화 사업 때문에라도 반포 서초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주거지 상업지가 또 개발이 된다면 이 주변에 또 실질적으로 이 직장인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여진 라인의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호선 신논현역과 7호선 논현역은 더블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전철역만 따지게 되면 현재 8개 정도가 포진한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철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게 되면 바로 삼성로 복합개발지구가 연결이 된다. 후광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주변의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 보셔야 되고요. 가깝게는 강남 차병원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같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시설, 유통시설, 이 주변에 현재 공연시설 이런 것들 같이 이용할 수 있죠. 서초 지역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종합병원, 그다음에 현재 교통시설 같은 경우 그렇고요. 유통시설 같은 경우 백화점 시설들이 2개나 있죠. 현대와 삼성.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유동인구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판매시설과 유통, 인프라 구축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게는 도심기능 지원 강화 역세권입니다. 도심기능을 지원을 해서 이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 현재 초역세권으로 더욱더 활성화되는 특히 이제 이 주변을 봤을 때는 당연히 삼성역과 주변된 삼성중앙역 그 주변에 있는 영동대로 통합개발이겠죠. 이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지원을 하는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상업시설들이 더욱더 많이 배분이 됩니다.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 이런 것들이 더욱더 늘어난다고 현재 범위가 이미 정해진 상태고요. 거기에는 노란색 부분은 현재 주거지, 현재 2종, 1종 전용 주거지역, 일반 지역들이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주변에는 또 용도 병력까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일자리들이 더욱더 많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차보연과 연결된 의료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변에 신축 현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들이 오피스텔이라든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요. 오피스와 현재 관광호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주변에 의료 관련 시설 때문에 들어오고요. 의료 관광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요들을 머물 수 있는 관광호텔도 늘어난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상권이 그만큼 커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는 전체적으로 전철 노선을 따라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강남구 안에 있다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이 도면상에 나와 있는 대로 범위가 굉장히 큰 걸 보실 수 있고요. 송파 쪽과 연결이 된 현재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송파, 왼쪽은 강남이고요. 이 주변에 역사 관광 체험부터 마이스 산업, 국제 업무, 문화 거점, 공연, 문화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전통 문화 체험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크다. 또 지역 공간 개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볼 수가 없는 GTX, KTX, SRT까지 연결될 수 있는 현재 광역교통망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2억 6천만 원입니다. 실제적으로 강남 지역에 불량 원룸 아닌 그냥 통원룸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전세 2억 3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월세 2천만 원, 월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가능하면 1억 9천5백만 원, 실투자 금액이 전세 시에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월세 시에는 4,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호선 원주역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에 대지가 19.42제곱미터, 한 6평 조금 안 됩니다. 건물이 37.0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1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4월에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된 바로 입주 가능한 물건이고요. 방 2개, 욕실, 거실, 주방에 6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 입지나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임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가성비가 가장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룸 가격이 이 가격은 강남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변 임대 시세와 배후 수요 꼭 확인하시고요. 실거주인지 투자 여건인지 이것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자녀분들한테도 공급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주택이기 때문에 교통, 입지, 주변 환경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언주역 3분 거리에서 함께했습니다. 언주역 일대 활성화가 기대되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함께하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가격 경쟁력까지 강조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리도 인하됐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도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세미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고 하고요. 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1대1로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 아래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고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소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강남구 삼성동의 주거용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6.5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6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4월에 준공됐으며 방 3개, 거실, 욕실과 주방의 복층 구조로 총 12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금액은 약 5억 5천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2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9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3억 8천5백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천만 원, 월세 시 1억 4천5백만 원이 예상됩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9.42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37.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됐으며 방 2개,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총 6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9천5백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대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 및 분양가 상한제 살펴보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78%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8.2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전망치로 정부의 주택 규제 강화와 주택 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돼 이달 전국 주택 사업 경기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서 함께하시고요. 자,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열려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상담 신청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순서 만들어주실 분 모셔볼까요? 오늘은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에서 고경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대표님과 더 좋은 부동산 정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어떤 정보 가져와 주셨을까요? 자, 오늘은 근린 생활시설이죠. 상가를 할 수 있겠는데, 자, 부동산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광명시인데 서울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성도시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곳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고 미래의 가치가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상가, 연금형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임대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서울 서남권에 위치해 있는 강서구 화곡동 지역인데요. 굉장히 핫한 지역에 있는 매물입니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송파랄지 용산, 강남, 마포, 영등포 이러한 투룸 가격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3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부동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가와 함께 기대된 지역인 강서구로 떠나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고경재 대표와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바로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세권 지구의 신축 상가인데요. 우선 1호선 광명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분양 면적은 218.16제곱미터에 전용 면적은 97.7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6월에 준공된 근린 생활시설의 구조로 총 3층 중에 저희는 2층에서 만나볼게요. 상가의 가격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7억 9,19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5천만 원에 월 265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4억 7,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월세 시 2억 6,690만 원 예상되네요. 자, 경기도 광명시에서 올 초에 준공된 3층 건물 중에 저희는 2층의 상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상가를 가져와 주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세권에 위치한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그리고 KT 광명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분양 면적은 218.16제곱미터, 약 66평 정도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 자, 전용이 97.79제곱미터로 약 30평에 달하는 그런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준공은 올 6월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는 근린 생활시설 약 30평대 상가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층 중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에 준공됐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모습과 상가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미 완공된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대지가 8,782제곱미터, 약 2,500평이 넘는 상당히 넓은 대지에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면적만도 66,697m, 약 2175평에 달하는 그러한 건물인데요. 자, 업무시설, 오피스가 603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문화, 근린 생활시설 등 이런 상가가 약 154개 정도 이루어졌고요. 자, 세 동으로 지어졌습니다. A동,
B동, C동 세 동으로 지어져 있고 특히 주차 공간이 693대로 법정 주차 대비 172%가 높게 들어서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하 4층에 지상 18층으로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A동, 그 다음에 중간에 B동, 자, 이쪽은 C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 상가는 이 B동, 그리고 C동 2분의 1 정도, 3층과 2층. 자, 이 두 곳을 사용하고 10년간 장기 임대가 웨딩홀로 되어 있다.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건물. 자, 아름답게 들어서 있죠. 지하 4층, 지상 18층으로 들어서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 부분이 B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이 C동인데요. 자, B동 2층, 3층 전체하고 C동의 2층, 3층 2분의 1 정도 약 700평에 달하는 그러한 웨딩홀로 맞춰져 있는 근린 상가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에 지어진 따끈따끈한 신축 상가입니다. 근린 생활시설과 각종 업무시설로 들어차 있다고 하고요. 이 건물 안에 무려 700대에 달하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 인구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입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입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곳이죠. 자,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 광명에 KT역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바로 광명 역세권 지구 안에 있는 그러한 근린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곳은 특히 광역 교통망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강남 순환고속도로 2016년에 개통을 했죠. 그래서 양재까지 약 15분대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제2 경인고속도로는 자, 인천에서 광명역까지가 있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성남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2017년에 개통을 했고요. 그리고 수원, 광명, 자, 이 고속도로도 이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개통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서해안 고속도로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지역에는 바로 이케아랄지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우리가 광명역 가까이에 있는 의료 시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트코도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곳에 영화관, 시네마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안양 석수 스마트타운 약 17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새물공원도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곳의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 경기도 광명시로 고속도로 아주 잘 뚫려 있다고 하고요. 1호선과 KTX 이용이 아주 편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곳 자체적으로 업무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개발 호재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광명시가 예전에는 서울의 이성도시로서 배드타운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새롭게 개발이 되고 그리고 교통이랄지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는 자족도시로 변모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개발 호재는 바로 교통이겠죠. 교통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바로 교통 호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신안산선입니다. 이 신안산선은 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교통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은 약 18개의 정거장이 들어서고
그리고 올 말 정도면은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023년 말에서 24년 정도면은 우리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당히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급행 기준으로 한다면 약 30분대면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올곳과 판교선, 올판선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곳 같은 경우는 현재 노선 설계 사업에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착공을 해서 2025년 정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신안산이랄지 올곳 판교선이 들어섰을 때 늦어도 2025년 정도면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크게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강명 역세권 지구에 들어서는 그러한 기업들인데요. 이미 이케아랄지 그다음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광명역 복합 환승 터미널이 또 들어오고 미디어 아트 밸리랄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안산선 올판선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곳에 의료 복합 시설들도 2020년 정도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곳에 또 지식산업센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석수 스마트 타운도 이미 완공이 되면서 17개의 기업에 거기에 상주 인구만도 약 3천여 명에 일하는 그러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물공원도 올 9월 정도면 완공이 되면서 자, 이곳에서 공원이랄지 그리고 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호재들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광명시형 테크노밸리 사업인데요. 자, 가까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물류랄지 주거문화, 산업, 그리고 첨단 R&D 센터들이 들어오는데요. 자, 판교가 약 20만 평이 개발이 됐는데, 자, 이곳에 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약 2,200개 정도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곳에 일자리가 약 9만 6천 개 이상이 들어오는 아주 큰 그러한 개발 호재를 품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안산선 그리고 월판선이 개통되는 소식 만나봤고요. 그 밖에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소식도 만나봤습니다. 자, 부동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가격 약 30평대에 이르는데요. 자, 7억 9,190만 원입니다. 자, 부가세는 별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임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 265만 원이 되겠고, 자, 대출은 60% 활용이 가능합니다. 4억 7,500만 원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투자는 2억 6,69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연으로 치면 약 1,520만 원 정도 이자를 공제하더라도 수입이 창출되기 때문에 노후연금형으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만나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상가 투자를 처음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지금 상가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전략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투자를 처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본 상가는 10년간 장기 임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딩홀로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 그다음에 교통, 주거, 이러한 지식산업센터랄지 오피스,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미래 가치가 풍부하고, 그리고 10년이라는 장기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걱정이 없고 나중에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광명시의 신축 상가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고경재 대표와 두 번째로 함께할 곳은 바로 강서구 방화동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5호선 개화산역과는 걸어서 3분 거리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대지 면적은 35.04제곱미터에 실사용 면적은 76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5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3개와 거실, 주방, 욕실 2개와 다용도실 2개의 구조로 총 6층 중에 2층에서 만나볼게요.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5,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3억 2,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3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할 지역은 강서구입니다. 마곡지구의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죠. 바로 만나볼까요? 자, 강서구, 서울의 서남권 중에 가장 핫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3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자, 지하철 5호선 개화산입니다. 도보 3분,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도보 8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고요. 자, 대지는 35.04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76제곱미터, 약 23평 정도 되는 큰 3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이미 작년 5월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그다음에 다용도실 2개로 이루어졌고요. 총 6층 중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네, 작년에 준공된 부동산 정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방 3개라서 좀 여유로울 것 같은데요. 모습 살펴볼까요? 자,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동에 39세대로 이루어졌고요. 자, 4m, 10m 코너에 들어서 있습니다. 채광, 통풍, 개방감이 뛰어나다. 자, 외관은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내부는 친환경 고급 자재를 사용했다. 자, 1층은 필로티로서 1대1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엘리베이터나 CCTV 보안 시스템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부입니다. 상당히 주방이 넓게 나와 있죠. 가스레인지랄지 식탁이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넓은 스페이스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사진은 거실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처럼 넓게 나와 있는 거실이고, 천장은 LED 전등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들이 3개입니다. 상당히 큰 방이고 3, 4인 가족이 살기에 적합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깨끗이 나와 있습니다. 네, 거실만 봐도 굉장히 널찍한 모습 기대가 되니까 임장 활동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입지에서 유리한 부분도 따져보죠. 자, 입지 상당히 좋습니다. 본건물 개화산역 가까이 위치해 있고, 신방화역도 이용할 수 있고, 가까이는 김포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랄지 마트, 쇼핑몰, 영화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올림픽도로랄지 그리고 인천국제 공항 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 올림픽도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가까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살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오늘 가져와 주신 이유들이 개발 호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호재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개발 호재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곳의 개발 호재는 마곡 산업단지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곳은 110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파트들이 약 10,000여 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보타닉 공원이 약 50만 제곱미터가 들어서고요. 호수나 생태하천, 식물원, 열린 숲마당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자, 기업체가 약 152개가 입주합니다. 이곳에는 세무서랄지 그리고 오피스 상가,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병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고, 자, 올 말까지 약 117개의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김포공항 버스터미널 배치도인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 제2여객 터미널이 2025년까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버스터미널, 환승터미널이 생기고 비즈니스랄지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서 자,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변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대곡 소사선 같은 경우는 2015년 착공을 해서 21년 정도면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아볼 수 있고, 김포 도시철도도 올 9월 정도면 개통을 하기 때문에 다중교통 역세권으로 바뀌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와 아울러서 주변에 뉴타운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4천여 개의 아파트로 변신되는 이러한 뉴타운 사업인데요. 그로 인한 이주 수요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강서구 방화동에서 널찍한 3룸의 가격이 공고해지는데 투자 금액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매매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영등포, 그리고 마포, 용산, 강남, 자, 광진구까지도 투룸 가격뿐이 안 됩니다. 매매 가격 3억 5,500만 원이고요. 자, 전세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3억 2,500만 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3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를 통해서 3룸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강서구 방화동에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고경재 대표의 무료 상담도 준비가 돼 있네요. 소액 투자로 자산 증식하는 노하우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소액 투자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좀 늘려보고 싶다면 1:1 상담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해 주신 고경재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고경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 필요로 하시다면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